예, 순간에 그냥 딱 뒤통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거든요.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려고 없는 것도 더 죄를 만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빨갱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군 2군단 32 경보여단에서 간호사관으로 8년 4개월 군복무한 안혜경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2007년도에 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지금 북한군 특전사의 남한정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안혜경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북한군 경보병 하게 되면 각 군단마다 한 개 여단씩 가지고 있는데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군단 32 경보여단은 1차적으로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격 지점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 서울의 중심지인 청와대와 방송국, 그리고 주요 군사 요충지를 탈환하고 폭격하고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바로 북한군 그 경보여단이 하는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자살특공대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경보여단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 군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간호원 되려고 해도 간호대학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간호사관이라고 해서 군대 나가서 신병교육 마치고 거기서 뽑혀 선발돼가지고 간호사관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단기 교육 마치고 각 부대 간호사관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32 경보병이라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간호원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사만 그러면 열심히 낫겠네 하고 생각하시는데 부대 임무에 맞게 저희도 같이 전투원들과 똑같이 강화, 도하, 무장강행군, 산악타기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부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군복무를 개성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북한군 군복무 하면서 휴가 없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휴가를 왔었어요. 군대 나가서 1년 8개월 만에 정말 북한군에 정말 핵빨갱이들만 올 수 있다는 표창 휴가를 제가 군에 나가서 1년 8개월 만에 표창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대되면서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집은 바로 국경입니다. 정말 탈북자들 제일 많이 탈북한 주요 요충지 함정도 해령이거든요. 그 중에도 망량동이라는 딱 두만강 연선 옆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왔을 때는 그 고향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인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어요. 내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된 것도 저는 당원이잖아요. 이래봬도 제가 청년당원 22살에 입당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빨갱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북한 사회가 오히려 약이 없어서 환자 치료를 못할 때고 저희들은 그나마 군이기 때문에 약이 보장됐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다룰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였거든요. 진짜 많은 질병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다 북한 군에서 치료했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그냥 걸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나와서 치료를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금방 소문이 퍼져요. 그러면 간부들이 병원 원장한테 전화해서 야, 가를 오늘 우리 집 보내 하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잘만하게 간부를 포섭하게 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간부보다는 간부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간부들은 한국 드라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냐 했더니 얘네들은 단속해가지고 사실 그걸 폐기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가지다가 공공연히 보더라고요. 돌려서 보기도 하고 야, 보다 뺏기지 마. 그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JSA였어요. 어떻게 같은 군복무를 하는데 쟤네들은 초콜릿을 먹고 하고 우리는 통광내도 없어서 정말 젤젤 겔면서 힘들게 군복무를 했을까. 야, 너무 감탄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채 못 봤잖아요. 그럼 아쉬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마누라가 선생님 가져가서 봐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가져다 감사합니다. 내일 산호로 올 때 다시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봐도 돼요. 괜찮아요. 이러면 애들한테 또 장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걸 가져다가 빌려보면서 내가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는 어떻게 왜 가신 건지? 그때 북한군에서 입당을 하고 그때 저희가 10년 군복무 때인데 저는 진짜 잘해가지고 8년 4개월 만에 대학을 추천받아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청진우학대학이라는 거
받아가지고 옵니다. 제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온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국가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왔는데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학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북한은 국가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그 북한 대학 전례가 아니에요. 그 대학에 가게 되면 오히려 사부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덩원이 더 많아요. 그 돈 다 합치게 되면 등록금 아마 10번 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때 대학을 찾아가서 제가 이거를 주간대학이 아니라 통신대학으로 바꿔요.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우학통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대학을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시험 봐가지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험 치고 다음날 저녁에 교수 집에 쌀 한 배낭 갖다 주게 되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제가 열심히 드라마 장사하다가 종당에는 대학 5학년 때 잡히게 됩니다. 그것도 519 상무라고 해서 부상무하게 되면 여기로 말하면 TF팀 같은 게 모아가지고 진짜 그 타격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그룹바거든요. 여기에 시범으로 걸려요. 특히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범겸이 된 거예요. 정말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신임받고 배려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줬는데 네가 앞장서서 이런 걸 해? 저보다 더 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걸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걸리게 되니까 간부들은 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던 뭐 검사, 판사 다 이게 모른 척 하더라고요. 순간에 그냥 딱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거든요.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려고 없는 것도 더 죄를 만들더라고요. 여기 제가 한멸을 느꼈었고 그래도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저희 가족 중에 비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북한은 형집행을 하기 전에 그 가족 내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화형을 받게 되는데 저희 사촌 형부가 그때 경성에서 편대장이라고 하게 되면 대대장이거든요. 직접 전투기를 타시고 계셨고 그리고 또 둘째 언니네가 형부 진짜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 김일성 주치의로 6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게 다 돼가지고 진짜 그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한 북한 돈으로 한 320만 원을 내물러 줬어요. 그 돈이면 집 한 23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군대 갔던 걸 후회해봤어요. 야, 내가 군대 8년 나가지 않고 이 국경에서 빨리 이상사를 했으면 돈만 있으면 그때는 돈 100만 원이면 입당시켜줬거든요. 근데 내가 1년 한 8개월 만에 300 몇십만 원을 벌었으니까 제가 제가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게 내가 군대를 왜 갔지? 그 8년 4개월 동안 안 가고 여기서 돈을 벌어도 그 개고생 안 하도 입당을 할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후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화를 가게 됐는데 그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된 게 그때 이미 교화 들어가면서 저는 출당됐었고 대학 퇴학당했어요. 내 청춘이란 8년 4개월이 그냥 무용지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가서 3년 썩을 바에는 그냥 중국이란 나라에 가서 돈을 벌자. 정말 내보고 그랬거든요. 이 기술 가지고 중국 와서 석 달만 있으면 중국 돈 10,000원 번다고. 맨날 저를 꼬셨기 때문에 난 이 기술 가서 중국 가서 돈 벌 거야. 저는 진짜 한국까지 올 생각 전혀 1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중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내가 재기할 거야. 되찾을 거야. 이 생각으로 중국에 왔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에 와서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도 괜찮네? 근데 또 주변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으면 계속 북송당하는데 왜 중국에 있냐고 한국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우리가 중국에 불법으로 오는 것처럼 강 타는 것처럼 한국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강 대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한국이구나.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구나. 저는 이렇게 진짜 제가 아무 정보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국에 어떻게 가냐?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여권 하나 훔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 여권 하나 해가지고 제 얼굴 바꿔가지고 국경 통과해서 인천공항 딱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들어올 때도 그냥 중국에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 흉내를 냈는데 굳이 한국 가게 되면 말이 통하잖아요. 그때 가서 사투리 좀 강하다 하게 되면 조선족이라고 하지 뭐. 근데 인천공항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포됩니다. 그때는 벌써 인천공항은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찍었는데 사진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첫 마디에 선생님.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란 말에 진짜 오줌 쌀 뻔했어요. 왜요? 저 북한에 있을 때 선생님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은 너나 없이 다 그냥 첫마디에 선생님이라는 말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직도 내 몸에서 소독수 냄새가 나는가? 내가 선생님인 거 이 사람 어떻게 알았대? 선생님 여건 맞아요? 하는데 네, 선생님 정말입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빨리 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슨가에 점에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슨까지 제 함경도 해령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더 놀라가지고 후에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23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한국 여권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여자 처음 봤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일어서서 눈이 동그래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약한 모습 보여야 좀 동정이 있어서 나를 때리지 않을 거.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냥 때릴 줄 알았어요. 이 인연이 너 어디다 거짓말하고 때릴 줄 알고 내가 동정심을 표출해야 이 사람이 날 덜 때릴 것이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시아나 Z30이라는 거 타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를 이렇게 바라보던 눈빛이 어떻게 우리가 북한 사람이랑 같이 앉아왔어?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 야, 저 여자 북한 여자래. 막 수근수근 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이 날 때릴 것 같고 이 숱한 사람들 앞에서 날 때리면 나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더 소리내서 울었더니 이분이 막 당황해서 막 뛰어나오더니 선생님 괜찮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소름이 북받쳤어요. 왕왕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며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젠 잡혔으니까 국정원으로 들어가서 썩어지게 맞았구나.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겠구나. 바로 한 5분도 안 되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까만 정장 입으신 분들을. 그러더니 그분들께 사람 해치고 들어와서 저를 양팔을 딱 끼고 이동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하더니 저를 데리고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후 8시까지 한 4시간 동안 1차 조사받고 인천공항에서 그게 인천공항 담당 국정원 직원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국정원에다 전화해서 본소에서 저를 데리러 차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8시 반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국정원 들어가게 된 거죠.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제가 국정원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딱 처음에 느꼈을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온 거 맞아? 분명 잘 산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나가서 다 돈 벌어가고 자기네 와서 이렇게 연기를 집도 사고 한다 했는데 인천공항에 딱 왔는데 그때가 10월 달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틀어진 티셔츠도 있고요. 반바지도 막 실 피축피축 튀어나온 거 입고요. 그다음 실내바도 신었고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저런 건 안 입었는데 내가 진짜 잘 사는 나라 온 건 맞긴 맞아? 그래가지고 통로로 빠져나와가지고 인천공항 출입국 여기에 딱 나왔을 때 그 인천공항 거길 딱 보는 순간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맞긴 맞네. 근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입었을까? 저게 바로 북한에서 배웠던 거지인가? 패션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때는 저게 우리가 배웠던 거지구나. 근데 거지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 너무 신기하고 이제부터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안고 딱 출입국적에 들어서자마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손들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생각 없이 정보 없이 들어왔다가 손잡힌 북한 특전사 출신 안혜경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방송 대한민국 딱 입국하면서 제가 놀랐던 점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불어 안혜경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